이번 영상은 도박 중독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박 중독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경험상 불안장에서 시작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불안장이냐면 도박을 한다고 해서 다 중독에 빠지진 않거든요. 도박 중독은 돈을 크게 잃는 경험을 하는 순간 중독자와 비중독자로 갈립니다. 정상인들은 돈을 좀 크게 잃으면 위험을 느끼고 이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질 않아요.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잃게 되는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중독자들은 돈을 좀 크게 잃으면 더 많은 돈을 잃게 되는 것보다는 다른 더 큰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른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계속 돈을 걸고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성을 잃고 수억 원 이상을 잃게 되죠. 그러고도 끊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큰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피하고 싶은 위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무의식에서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는 행동을 반복하는 게 불안장애입니다.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이 불안장애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잃게 되는 것보다 그들이 더 간절히 피하고 싶어하는 위험이 무엇이냐에 따라 도박 중독자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유형은 돈이 부족한 궁핍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는 도박 중독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주변인을 실망시키고 무시당하는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는 도박 중독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주변의 통자와 간섭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도박 중독자. 네 번째 유형은 외롭고 심심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도박 중독자. 그리고 5번째 유형은 나만 실패자가 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도박 중독자.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고요. 이 중 다수의 유형에 동시에 속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설명드렸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유형, 주변인을 실망시키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도박 중독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중독자들을 보면 내가 도박했다는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걸 어떻게 하든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이라면 특히 부모님과 배우자가 되겠죠. 도박은 누구나 우연히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딸 수도 있고요. 크게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잃고 나서 이게 가족에게 알려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고 1,000만 원 빚이 생겼어요. 그런데 수중에 돈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럼 부모님께 이실직고 하고 다신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부모님께 알리는 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알기 전에 빚을 해결하려고 베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빨리 베팅으로 돈을 따서 대출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돈을 더 잃고 대출 금액은 더 불어나죠. 그리고 감당 못할 정도로 커진 빚을 해결을 못해서 결국 부모님이 알게 되고 어차피 부모님이 갚아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남편들은 그 상대방이 아내가 됩니다. 도박을 하다가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의 빚이 생겨요. 그럼 그 빚을 아내에게 이실직고 하는 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아내가 알기 전에 어떻게 하든 빚을 없애야 하니까 다른 대출로 계속 베팅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팅이 잘 안 되면 또 빚은 더 커지고 결국 아내가 알게 되면서 일이 더 커지죠. 그럼 부모님이나 아내가 도박 빚을 알게 되면 내가 도박을 했다고 이실직고 하느냐? 대부분 거짓말로 요리조리 속이려고 합니다. 실은 도박 빚이 아니다. 주식하다가 잘못된 거다라고 속이기도 해요. 도박했다고 하면 정말 미친놈 소리를 들으니까요. 혹은 누가 부탁해서 대출받은 거다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계속 거짓말로 모면한 후에 또 대출받아서 계속 베팅을 합니다. 운 좋게 베팅으로 돈을 따서 어떻게 하든 빚을 없애야만 내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길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하든 가족에게 거짓말로 빚을 숨기면서 몰래 베팅을 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중독자들 중에 뜨끔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내 남편, 내 자식도 저러는데 라는 가족분도 많을 겁니다. 이들은 도박이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따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혹은 배우자에게 도박빚을 들키지 않기 위해 도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빚더미에 앉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도박 사실을 숨기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수많은 유사 상담 사례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대표로 각색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30대 초반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A씨는 미혼이었고요.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A씨는 신입사원이던 5년 전부터 도박을 시작했고 지금껏 약 5억 원을 잃었습니다. 5억 원은 모두 부모님이 피같은 노후자금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재발할 때마다 병원이나 상담 치료를 받게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몇 달 후면 또 몇천만 원, 크게는 몇억 원의 빚이 폭탄처럼 터져서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었습니다. A씨가 매번 도박을 끊지 못했던 큰 이유는 도박빚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5년 전 A씨가 처음 도박을 시작했을 때 3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신입사원이던 그에겐 부담이 큰 액수였습니다. 빚독촉이 집으로 날아오면서 부모님이 그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빚 3천만 원을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1천만 원이라고 축소시켜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1천만 원만 갚아주셨고 2천만 원의 빚은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2천만 원을 빨리 갚고 싶었습니다. 빨리 못 갚으면 부모님께 숨겨둔 빚이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베팅을 하다가 또 큰 돈을 잃었습니다. 이번엔 빚 2천만 원이 5천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빚이 5천만 원이라고 솔직히 말을 못하고 2천만 원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다신 하지 말라며 2천만 원만 갚아주셨습니다. A씨는 부모님께 숨겼던 나머지 3천만 원의 빚을 없애기 위해 또 베팅에 매달렸습니다. 빨리 없애지 못하면 부모님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더 크게 잃어서 빚 3천만 원이 1억 원이 됐습니다. 부모님께는 빚 1억 원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5천만 원이라고 속였습니다. 부모님은 병원 치료 받는 것을 조건으로 5천만 원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도박 중독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부모님께 숨긴 5천만 원 빚 때문에 계속 베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 액수를 축소시켜 속이고 남은 빚을 갚기 위한 베팅을 계속하면서 빚은 늘어만 갔고 늘어난 빚은 또 부모님에게 들키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간 5억 원을 잃었고 결국 부모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사실 도박 빚이 얼마든 간에 어차피 부모님 입장에선 아까운 돈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에 죄송할 거 액수를 솔직히 알려서 한 번의 도움을 받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금이라도 자기 빚을 최대한 숨기려고 계속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도박을 끊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면을 통해 A씨의 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큰 실망거리를 안겨드리면 자기를 쓸모없는 자식 취급해서 영원히 버릴까봐 무섭다라며 아이 같은 유기불안을 드러냈습니다. 즉 A씨가 빚을 부모님께 모두 오픈하지 못한 건 실망거리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은 도박빚이라도 1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축소시켜서 부모님을 덜 실망시켜야만 쓸모없는 자식으로 영원히 버려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부모님을 실망시켜 영원히 버림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모든 걸 걸고 베팅을 하다가 결국 5억 원을 날렸습니다. 왜 이렇게 그는 부모님에게 영원히 버림받을까봐 무서워하는 걸까요? A씨는 1남 1녀 중 막내 아들이자 3대 독자였습니다. 위로 5살 많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모두 공무원이면서 비교적 자상한 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3대 독자인 A씨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공부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남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요. 시험을 기대치보다 못 봤을 때는 성적표를 찢어서 버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집안에 사랑받던 막내 아들 A씨는 왜 이렇게 부모를 실망시키는 걸 두려워해서 도박빚을 축소시켜 감추고
남은 빚을 몰래 갚기 위해서 계속 도박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에게 그의 어머니가 낙태한 누나의 영혼이 빙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첫째 딸을 낳은 후 둘째도 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둘째 임신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자식을 둘만 계획했던 어머니는 남편이 2대 독자였기 때문에 둘째는 꼭 아들을 갖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이라는 이유로 둘째를 낙태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 A씨를 임신하여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낙태된 둘째 누나의 영혼이 A씨에게 자연스레 빙의되었고 부모님을 실망시켰다가 죽임을 당한 기억 때문에 A씨 안에서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걸 극도로 무서워했고 결국 도박빚을 숨기기 위한 베팅을 반복하도록 만든 겁니다. 만약에 칼을 든 강도들이 당신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가진 돈 다 드릴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목숨 앞에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도박 중독자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꾸만 도박판에 가진 돈을 다 바쳐요. 그리고 빚까지 끌어모아서 다 갖다 바치죠. 그건 왜 그럴까요? 칼을 든 강도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의식에선 무언가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다 갖다 바칠 테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도박이 재미있어서 돈을 갖다 바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돈을 갖다 바치는 건 중독자들이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빙의된 영혼입니다. 그리고 칼을 든 강도가 쳐들어와서 당신의 처자식을 위협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저는 죽이시더라도 제 처와 자식만은 살려주세요. 그게 가장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도박 중독자들은 처자식은 나 몰라라 하죠. 처자식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도박판에 모든 걸 갖다 바치죠. 그건 뭐냐면 도박하는 그 마음은 그 집의 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내들은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라고 욕을 하지만 실제로 남편 안에서 도박하는 주인공은 남편의 탈을 쓴 다른 영혼입니다. 지난 모든 영상에서 강조한 것처럼 사람 몸속에 들어오는 영혼은 유일하게 낙태된 태아의 영혼입니다. 부모에게 미움만 받고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후에 영혼이 버려진 그 기억 때문에 낙태령이 빙의되면 그 몸의 주인은 부모나 배우자를 실망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걸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A씨처럼 도박을 하다가 큰 돈을 잃기라도 하면 그걸 사실대로 말을 못하고 계속 숨기기 위한 거짓말과 베팅을 하다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뱃속에서 낙태를 당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진 태아령이 빙의되는 바람에 멀쩡한 자식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정말 흔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도박빚을 들키지 않으려고 부모나 배우자에게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그리고 거짓말로 숨긴 도박빚을 급히 없애기 위해 계속 숨어서 베팅을 한다면, 그러면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 넘게 잃으면서 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린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당신 안에서 도박빚을 숨기기 위해 계속 베팅하라고 명령하는 그 마음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뱃속에서 부모에게 미움만 당하다가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음을 겪었던 낙태령의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당신의 부모가 낙태한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요. 조부모 혹은 그 윗세대에서 낙태된 영혼이 당신의 부모를 거쳐서 당신에게 옮겨온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에 중독됐던 조부모나 부모 안에 있던 낙태령이 당신에게 옮겨와서 도박에 중독시키기도 합니다. 사례자 A씨뿐만 아니라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도박 중독자들이 낙태령에 빙의돼서 도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당신 안에서 당신의 마음인 것처럼 당신을 조종하는 그 영혼과 분리되어야만
당신은 도박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도박 중독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해드렸고요. 조만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